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이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인의 특성과 직무 형태 살펴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또 음양의 상동, 상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십신,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신이 있습니다. 자, 일간에 따른 십신의 분류와 육친 등은 이전에 살펴봤었고요. 지금 육신의 고유한 특성을 정리해보고 있죠. 육신의 고유한 특성 중에 마지막 이제 정인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비견과 겁재 고유한 육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 나와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내세우고자 합니다. 자, 겁재는 또 나와 다른 이 사람들과 함께 해서 경쟁력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자, 식신은 능력을 갖추어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관은 자신이 또 잘못된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편재는 미래에 소유 가능한 재주와 재능을 내세우고자 하고, 정재는 자신의 현재의 소유를 내세웁니다. 또 편관은 위험에 대처하고 변화될 규칙을 내세우고, 정관은 이미 정해진 고유한 규칙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정의는 환경에 적합한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인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정인,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의 상생, 이제 상극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물론 정인이 상관이 아닌 식신을 제화할 수도 있고, 또 정인이 정제가 아닌 편제의 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럴 때는 합이 되거나 또 완전한 재화나 완전한 이 극은 아닙니다. 자, 우리 육신의 생화 극제는 이제 같은 음량으로 할 때 더 이 발휘가 잘 되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인데, 그 지적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이 사회, 정관이라고 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인은 일간과 또 겁재를 생하여서 정관의 생을 받고, 또 상관을 재화시키고, 또 정제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도 길신이기 때문에 정제로부터 극을 바로 받으면 이 정인이 피상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제의 제극이 있는 이 정인이 정제로부터, 너무 왕한 정제로부터 제극인을 받으면 그건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이 정인의 생화극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이 사회에, 정관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 지위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유지하고 또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어떤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인에 들어가죠. 자,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공적인 서류가 바로 정인입니다. 인허가, 면허증, 각종의 문서, 또 지식과 학문도 정인입니다. 자, 권리를 지켜준다.
권리가 무엇이 권리를 지켜주냐면 우리가 교육이 권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정이 많고 믿음이 두텁고 또 대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정인이 적당하면 또 인정이 많고 믿음이 두텁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만 정인이 너무 많아도 또 질투가 심하게 됩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질투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육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인은요, 천륜과 인륜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을 교육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소인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 혹은 정말 이 정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무너뜨리는 자를 잘 계도시키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소인배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적인 활동 등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한 제극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극상이 된다고 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또 아랫사람이 나를 제끼고 이제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부친이 무능하고 또 제극인이 되면 하극상이고 하니까 또 시어머니에게 막하는 며느리 또 제극인입니다. 제가 왕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이 제가 왕하면 이제 집안의 엄마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무능한 것이 바로 정제가 왕한 것입니다. 또 순수한 정인의 정신이 위배되고 변질될 수 있고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교육과 학문인데 정제라고 하는 우리 또 물질, 돈에 더욱 혈안이 되어서 이제 그러한 정신이 위배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제극인이 너무 왕하면 학창 시절에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을 취득해서 잘못된 상관을 바로 고치고 이제 교화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인의 관성이 없으면 너무 무사안일주의가 되고 오히려 정관이 없는 정인은 정말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다면 정관이 꼭 있어야지만 관에 맞춘 적합한 인물이 되고자 어떤 지위도 얻으려고 자격도 취득하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인의 특성을 가지고 이 정인이 어떤 직군에서 또 어떤 직무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죠. 그래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직업에 종사를 하니까 어떤 자격증, 공적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사회에 적응이 가능한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하는 것이겠죠. 존경받고자 하고 정인이라는 것은 정관보다 어찌 보면 더 높아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고자 하는 인물인 거예요. 존경받고자 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또 체제 유지를 위한 정책 그리고 행정,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허가와 복지, 또 교육 상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기획과 연구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정인이 강왕하면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만약에 편관을 만나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에서는 어떤 경쟁 리서치나 마케팅, 또 외환 거래, 평관이라고 하는 영업적인 또 외부적인 거래, 그러한 뭐 해외 지점, 또 영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인이 상관이 아닌 식신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물질이나 기술 자격을 보유하게 되고, 또 정인이 그 약자를 위한 영양이나 약품, 그리고 또 그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또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영양사들도요, 정인 식신, 또 뭐 요양사, 영양사, 뭐 간호사들도 이렇게 이 물질이나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도, 정인 식신을 가진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각종 봉사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 자, 상관을 만나면 예체능 분야 혹은 또 정인이 상관을 만나서 또 교육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상관을 만나서 치유의 영역에 몸을 치유하는, 또 정신과 몸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인이 정제를 만나면요, 이제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제가 너무너무 왕하지 않게 적당히 만나면 또 현실적인 그러한 뭐 투자에 관련된 돈 공부를 한다거나, 요즘에는 정말 경제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한 전문 분야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인이 편제를 만나면 경제 분야에서 주식, 부동산, 이권 개입을 통한 그러한 사업에 또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만나냐, 편제를 만나냐, 이 정인의 이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정인이 많거나 또 정인이 없거나 많은 경우, 정인이 많으면 자신만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가 왕해서 또 자식을 망쳐놓기도 하고, 또 이 재물에 인색하고, 또 이 재물을 너무 자기 손에 쥐고 놓지 않은 경향성이 아주 높죠. 자린고비 같은. 또 자식이 적거나 자식이 불효합니다. 특히 정인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알짜배기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노른자위 땅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정인이에요. 그리고 정관을 설하게 되니까, 또 정인이 너무 많으면 정인이라도 왕하게 되면 정관을 설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인이 너무 왕한 것보다 다 뭐 사주에 모든 것이 좀 균형이 잡혀져 있으면 평탄하게 살죠. 정인이 없는 경우는 자수성가를 해야 하니까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정말 정인 하나만 있어도요, 자기 권리를 잘 지켜내거든요. 그런데 정인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편인들, 정말 자기 권리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인이 없으면 정말 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한 적합한 자격을 또 갖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정인이 없으면, 이 정인은 월지에 한 개만 있어도 그냥 적당하다. 사실 월지를 정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 평생 가지고 갈 것을 이제 만복을 얻었다고도 말할 정도로, 그 정인이 이제 월지에 있는 경우에 복을 얻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서 이미 정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어서 태어난 거죠. 자, 이렇게 정인까지 육신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육신의 생화극제를 우리가 뭐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이제 육신의 생화극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이제 사주 내에 육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의 육신이 이 육신의 그 형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육신의 해석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